자,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쿠노입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간 경기 역시나 적중을 해줬습니다. 세이브 승에다가 LG 오버 그리고 이제 6.1배짜리도 이제 적중을 해줬죠. 어제 6.1배짜리는 소뱅승 그리고 세이브 언더 그리고 오릭스 언더까지 들어와주면서 6.1배도 들어와줬습니다. 뭐 주간 경기도 지금 뭐 계속해서 잘 들어와주고 있고 야간 경기도 역시나 계속해서 잘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들 이제 월드컵 보셨죠? 월드컵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짜릿하게 역전승을 거뒀네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꽤나 좀 재밌게 봤다. 그래서 일단 뭐 월드컵 시즌이기 때문에 야간에 영상 업로드 할 때는 이제 뭐 간단하게 한번 언급드려 보도록 하겠고, 일단 뭐 우리는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주말 시리즈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주말 시리즈도 한번 좋은 성적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니오넴 대 주니치의 맞대결인데, 일단 뭐 오늘 선발은 호손 대 야나기. 그래도 지금 현재 주니치 선발 중에서 가장 안정감 있는 게 야나기죠. 뭐 야나기가 지금 교류전 들어와가지고 이제 두 경기 동안 이제 6-1 그리고 7무를 찍으면서 두 경기 굉장히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니오넴의 선발 호소노가 나오게 되겠는데, 문제는 호소노가 교류전 첫 경기를 등판하게 됩니다. 얘가 이제 올 시즌 워낙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이제 오늘 이제 오랜만에 좀 선발 등판하는데, 뭐 얼마만큼 이제 회복을 했을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호소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자완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빠른 볼을 이제 뿌리긴 합니다만, 문제는 얘가 이제 공 구속을 좀 늘리면, 공 구속을 이제 좀 빠르게 늘리면 제구가 안 잡히고, 또 제구가 잡히면 이제 구속이 내려가다 보니까 처맞고, 그래서 이제 호소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솔직히 주니치도 이제 호소노의 공을 못 칠 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팀적으로 봤을 때 주니치를 믿을 수 있냐 마느냐 그 싸움일 것 같네요. 오늘 물론 저는 선발 매치업 호소노 대 야나기라면 당연히 야나기가 저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원정 주니치의 성적을 딱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니오넴이 분위기를 타면서 교류전 어느새 7연승까지 오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 이 경기는 그래도 이제 호소노가 어느 정도 좀 정신을 차렸으니까 올리겠죠. 정신을 좀 차렸으니까 올리고, 그리고 주니치가 워낙 이제 안바닥에서 하고 이제 가장 최근 지바로 때와의 경기에서 이제 11점이나 올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많은 점수가 나오진 많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그리고 니오넴도 이제 지금 현재 교류전 들어와가지고는 빠따의 감이 그렇게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야나기 충분히 버틸만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니치 원정 빠따가 호소노의 공을 쉽게 공략하기는 어렵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기준점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못 먹어도 이 경기는 7.5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뭐 지바로 때와의 경기랑 마찬가지로 주니치가 이제 초반에 뭐 점수를 대량 득점 올린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양팀 페이스는 둘 다 언더 페이스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라쿠텐 대 히로시마. 자, 기시대 그리고 타마무라의 맞대결인데, 라쿠텐은 이제 어제 요미우리를 잡아내면서 이제 연패를 끊어냈고, 히로시마는 지금 계속해서 연패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팀 다 이제 똑같은 문제점을 겪고 있죠. 양팀 다 지금 전혀 빠따가 안 터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라코텐이 간만에 이제 빠따가 터지면서 경기를 잡았는데, 그 분위기를 뭐 이어올 수 있을지. 어쨌든 뭐 히로시마도 그렇게 고점이 높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전 이 경기는 그래도 선발에서 기시 대 타마무라, 당연히 뭐 타마무라가 유리할진 모르겠지만 히로시마 빠따로도 기시를 털어내기는 기시를 턴다라고는 장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이 경기는 라쿠텐이 그래도 홈에서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전 이 경기는 라쿠텐 역배에다가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세이브 대 요미우리. 자, 이 경기는 이제 굉장히 좀 팽팽하게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선발은 다카시 코나데 그리고 다케마루. 일단 뭐 세이브가 어제도 이제 뭐랄까 경기를 잡아내면서 최근 다시 한번 5연승 궤도까지 올라왔고, 확실히 지금 세이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어제는 세이브가 이제
그 네빈이 이제 빠졌었는데 그 네빈을 오늘 또 이제 뺄지. 일단 뭐 상대가 좌투수기 때문에 네빈의 있고 없고 차이는 타격에서 분명히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케마루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이제 데뷔한 이제 루키 자원이긴 한데 얘도 역시나 지금 굉장히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직전 경기 교류전 첫 경기에서 니오넴 상대로 8이닝 동안 3실점, 삼진을 무려 10개나 잡아내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것도 이제 원정이 이제 올 시즌 처음이었던 다케마루가 뭐 저는 평타 이상은 쳐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카시 코나 같은 경우는 직전 이제 주니치 상대로 아웃카운트 이제 하나 남겨두고 끝내기를 맞고 1대0으로 경기를 졌죠. 그날 이제 세이브가 이제 단 1점도 뽑아내지 못하면서 득점 지원이 아예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뭐 다카시 코나도 역시나 뭐 직전 경기 아쉽게 패전 투수를 먹긴 했습니다만 최근의 페이스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이제 선발 사이즈는 뭐 다카시랑 그리고 다케마루를 비교해봤을 때는 그래도 타카시 코나를 좀 더 믿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도 한 점을 좀 더 이제 더 뽑는 쪽은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불펜 싸움으로 간다라면 저는 요미우리가 살짝 좀 유리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이브도 역시나 불펜이 못지않게 강한 팀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뭔가 이 경기는 좀 한 점 차로 끝날 그런 경기, 세이브 승에다가 1 무승부, 그리고 어느 번은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지바롯데 대 요코하마. 자, 일단 저는 요코하마를 못 믿겠습니다. 요코하마를 못 믿겠고, 어제 이제 하는 꼬라지 보니까 요코하마는 그냥 답이 없다. 마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연패를 끊어내고 잠깐 이제 빠다가 반짝했던 요코하마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꼬무룩하고 있는 요코하마죠. 그리고 지바롯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승리에 필요한 점수는 이제 잘 뽑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선발 히로이케 대 그리고 이리에. 솔직히 히로이케도 못 믿겠고 이리에도 못 믿겠고, 이 경기는 그냥 정석적으로 찍는다라면 당연히 오버 쪽이겠죠. 당연히 오버 쪽이겠는데, 근데 요코하마가 얼만큼 점수를 뽑느냐. 솔직히 장담 못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요코하마 봤다 어제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요코하마 반대로 찍고 싶다. 물론 히로이케도 뭐 믿을만한 선발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리에를 믿게도 솔직히 좀 아니지 않나. 이 경기는 전 지바 역배에다가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오릭스 대 한신. 자, 한신은 이제 소뱅한테 수입을 당했고 오릭스는 야쿠르트를 수입을 했다. 확실히 오릭스가 올 시즌 홈에서만큼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류전 들어와가지고도 지금 현재 오릭스가 홈에서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뭐 잘 하고 있죠. 그리고 뭐 한신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타격이 안 터진다는 점이겠죠. 오늘 또 솔직히 이제 3대 선발 페르도몬 늘상 이제 불펜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선발로 이제 뛰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공략 못한다라면 저는 뭐 2차전 3차전도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높진 않다. 그래서 이기려면 한신은 오늘 1차전을 무조건 잡아내야 된다. 무라카미도 어쨌든 이제 최근에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페르도몬 상대로 솔직히 한신이 점수를 못 뽑을 것 같진 않다. 그래서 경기는 한신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어노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무라카미도 솔직히 뭐 무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고시엔에서는 그래도 뭐 잘 버텨줄 수 있겠지만 원정에서 무라카미를 딱히 뭐 신뢰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오릭스도 어쨌든 홈에서 빠따가 없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좀 쳐줄 수 있지 않을까. 한신 승에다가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소뱅 대 야쿠르트. 자, 야쿠르트는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냥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냥 무지성 야쿠르트 반대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냥 무지성 야쿠르트 반대쪽으로 보도록 하겠고, 소뱅도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뭐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야쿠르트는 지금 언더 7연패 빠져있다. 이 7연패는 기간 동안 뭐 때문에 졌다? 빠따가 안 터져서 지고 있다. 이 경기는 뭐 빠따전으로 가나 아니면 마운드전으로 가나 소뱅이 야쿠르트한테 밀릴 게 전혀 없다. 소뱅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LG 대 롯데. 자, 저 위에 경기 소뱅 경기랑 마찬가지로 LG도 이제 확실히 분위기가 탔죠. 확실히 이제 부상자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LG의 타격감은 지금 굉장히 상승세에 있는 상황이고, 반면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운드가 답이 없다. 어제도 두산 상대로 무려 12실점이나 하면서 와르르 무너졌는데, 최근에 이제 뭐 롯데가 10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도 2승 8패, 이 8패하는 기간 동안 평균 실점이 무려 7점.
답도 없습니다. 오늘 또 뭐 톨허스트 대 그리고 로드리게스라면 톨허스트가 훨씬 더 위에 있고, 그리고 빠따전으로 가더라도 LG가 위에 있다.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라면 마인을 찍을지 말지가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합니다. LG가 올 시즌 유독 롯데 상대로 LG가 유독 롯데 상대로 접전이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다. 올 시즌 롯데 상대로 이제 4승을 기록하고 있는 LG인데 점수차가 그렇게 많이 났던 경기가 없었습니다. 1점 차가 2번, 그리고 2점 차 1번, 그리고 3점 차 1번. 굉장히 좀 점수대가 그렇게 막 벌어져서 이긴 경기는 잘 없다. 그래서 마인을 찍을지 아니면 뭐 이거를 그냥 축으로 잡고 갈지, 그걸 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경기 삼성 대 랜더스. 자, 랜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연패에 빠져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빠따가 답이 없다. 빠따도 답이 없고 마운드도 답이 없고, 물론 이제 상대가 강했습니다. 상대가 이제 LG였죠. 상대가 이제 강했고, 이제 삼성도 어제 경기에서 드디어 연패를 끊어냈고,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또 라팍으로 돌아옵니다. 라팍에서의 삼성은 빠따가 굉장히 무섭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랜더스가 연패를 끊어내긴 했습니다만 원정에서 지금 현재 1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연패. 지금 원정 연패는 아직까지 못 끊고 있는 랜더스인데, 오늘 선발 또 장찬희 대 다게다라? 그러면 뭐 저는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저는 뭐 장찬희보다는 다케다가 좀 더 못 믿었지 않나.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장찬희는 볼질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게다는 볼질을 한다. 직장 경기 이제 뭐 2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운이 굉장히 좋았죠. 안타를 무려 6방이나 쳐맞았고 볼넷을 5개 내줬는데 2점밖에 주지 않았다. 그냥 그건 상대 타자들이 못했던 경기였다. 저는 뭐 다게다가 이제 라팍에서 솔직히 좀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뭐 다게다가 이제 실점이 좀 줄긴 했죠. 아무래도 이제 구속대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준 것 같은데, 저는 뭐 삼성의 좌타자 라인을 버티기는 다게다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삼성 쪽으로 보도록 하겠고, 어느 분은 기준점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오버 쪽으로. 자, 다음 경기 기아 대 두산. 자, 양현종 대 최민석. 일단 뭐 현종이 형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광주에서는 훨씬 더 이제 더 성적이 좋죠. 원정에서는 뭐 6점대, 하지만 홈에서는 그래도 3점대를 유지할 만큼 홈에서는 그래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최민석이가 올라오게 되겠는데, 일단 뭐 최민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기복이 심하죠. 실점을 할 때는 뭐 5실점 6실점 이렇게 싸다가 또 잘 던지는 날에는 이제 뭐 7이닝까지 먹어준다든지 굉장히 좀 기복 있는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올 시즌 기아 상대로는 이제 한 경기 등판해가지고 이제 콜스를 찍을 만큼 잘 던져줬죠.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경기긴 합니다만, 저는 뭔가 이 경기는 그냥 배당 좋은 쪽으로 그냥 찍고 싶은 경기다. 이 말을 했다는 뜻은 제가 주력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이 경기는 두산 역배에다가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KT 대 NC. 자, 배재성 대 테일러. 일단 뭐 배재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직전 경기 랜더스 상대로 무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볼질도 있었고 이제 안타도 꽤나 맞았었다. 그냥 랜더스가 이제 못 쳤던 것 뿐이지, 배재성도 기본적으로 이제 볼질 옵션이 있기 때문에 딱히 믿을만한 선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테일러 같은 경우도 역시나 뭐 용병치고는 지금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 거기다가 원정에서는 더더욱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테일러고, 솔직히 지금 어제는 이제 KT가 빠따가 안 돌아갔는데, 뭐 테일러 상대로라면 충분히 KT도 빠따는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NC도 이제 어쨌든 고척돔에서 이제 빠따가 좀 쉽긴 했습니다만 잘루는 더럽게 많았습니다. NC도 이제 주자는 잘 기어 나가는데 주자 나가는 거에 비해서 점수를 못 뽑아서 그런 거지, NC도 어쨌든 기회는 잘 만든다. 이 경기는 뭐 배재성이건 뭐 테일러건 솔직히 저는 뭐 이 경기는 그냥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말고 딱히 찍을 게 없는 경기 있지 않을까. 오버. 자, 다음 경기 키움 대 한화. 자, 일단 뭐 이제 오늘 선발 안우진 대 이제 에르난데스인데, 솔직히 이제 뭐 안우진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닝을 못 먹어준다. 그렇다는 뜻은 이제 안우진이가 이제 내려가고 나서부터 이제 불펜들이 문제인데, 키움의 불펜은 못 믿죠. 거기다가 뭐 안우진이가 뭐 선발에서는 뭐 본인이 역할을 맡았을 땐 잘 던지긴 합니다만, 안우진도 솔직히 막 그닥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 얘가 실점을 아예 안 하는 유형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올 시즌
하나 상대로도 이제 실점이 있었던 안우진이었죠. 그래서 전 이 경기는 에르난데스도 이제 어느 정도는 KBO에 좀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키움한테 이제 두 번 다 이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에르난데스도 확실히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 전 이 경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빠따 싸움으로 간다라면 하나가 유리하지 않을까. 안우진 경기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무지성으로 언더를 찍을 게 아니라, 하나가 올 시즌 키움을 잡을 때 보시면 한번 이길 때 시원하게 잡죠. 그래서 이 경기는 하나 승에다가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본 야구, 국내 야구 모든 경기 프리뷰 끝내드렸고, 여기서 이제 마음이 맞다 싶으신 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영상 업로드 한 다음에 조금 더 살펴보고 이제 유튜브 멤버십 게시판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월드컵을 보고 이제 왔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보고 주말 시리즈 첫 스타트 한번 잘 끊어보도록 할게요. 자, 끝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 종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